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KBS 박장범 사장의 그 임명 효력이 유효하다 이런 이제 그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KBS의 이사들이 사장을 뽑거든요. 저도 이제 그 KBS 이사를 제가 했지만 KBS 이사가 사장을 뽑아요. 근데 그 KBS 이사 중에 이제 그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좌파 이사들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KBS의 박장범 사장 선임 효력이 정지돼야 된다. 이런 이제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처분 거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제 그 KBS 이사를 방통위 2명 체제에서 이사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진숙하고 김태규 방통위가 2명밖에 없을 때 그때 KBS 이사를 쫙 바꿔가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7명만 임명했죠. 7명만. 야당 목숨 남겨놓죠. 11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제 KBS 이사들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이사들이 사장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 효력 정지 이 논리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우연 판사입니다. 바로 이제 그 민사 합의 51부 원래 어느 법원 가도 그 수석 부장 판사가 가처분을 합니다. 가처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래서 이제 그 부의 수석 부장 수원법원 같으면 조병국 하죠. 조병국은 이제 그 김용 사건 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김우연 수석 부장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 썼냐? 방통위 2인 체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게 방통위 2인 체제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KBS 이사 선임이 유효하고 따라서 그 사장 임명도 유효하다. 이런 이제 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야,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냐, 위협하냐. 하급심에서요, 현재 그 판결이 4번 나왔습니다. 4번. 근데 2대2입니다. 2대2. 이게 참 서로 이게 그 모순된 판결이 황당하죠. 참고로 이거는 왜 민사법원에 가처분이 갔냐? 왜 서울 남부지법 민사부로 갔냐? 근데 다른 사건은 전부 이게 그 행정법원에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그러면 이게 그 어떤 거는 행정법원 가고 어떤 거는 이게 민사로 가느냐? 잘 보십시오. 방통위는 행정관청이잖아요. 방통위는 행정관청이에요. 따라서 이게 방통위에서 KBS 이사를 만약에 그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방통위에서 KBS 이사를 선임합니다. 근데 KBS 이사가 뭐 선임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다투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KBS가 MBC 대주주 박문진의 이사를 선임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행정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직접 박문진 이사나 아니면 이제 그 KBS 이사를 선임하면 요거는 이제 그 행정법원에서 다투는 거죠. 왜? 방통위가 행정관청이고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거기에서 선임을 직접 하는 거는 처분이거든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한다. 근데 KBS 사장은 다르죠. 방통위가 이사를 했고 이사회에서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했잖아요. 요거는 이게 KBS 이사회는 행정관청이 아니에요. 그냥 KBS라는 게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한 요거는 이게 이사회하고 사장 요거는 이게 그 대등한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법의 민사부로 간 거예요. 요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행정법원의 간 거와 민사법원의 간 게 다르다, 성격이. 자, 행정법원의 사건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KBS 이사 선임에 대해서 다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 또 다툰 게 있어요. 크게 보면 MBC가 있고 KBS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KBS 이사 다투는 거는
아직 재판이 안 나왔어요. 그는 이제 그 강재원 판사가 맡고 있는데 KBS 이사 재판은 근데 강재원이 이사가 MBC 박문진 소송도 맡아가지고 자기가 승소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한 판결한다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기피 신청 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KBS 이사 적법하냐 안 하냐 그거는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났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KBS는. 근데요, MBC는 또 재판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MBC 이사 박문진 이사를 뽑는데 거기에 그 기존에 박문진 이사가 재판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박문진 이사의 응모했다가 떨어진 놈들이 또 재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BC 박문진 이사도 재판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기존의 이사들이 그런 거, 하나는 게 응모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거. 근데 그 2개 판결이 모순되게 놓은 거예요.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이 유효하냐 안 하냐 거기에 기존의 이사들이 걸었던 거는 성소해버린 거예요. 그게 강재원 판사입니다. 강재원. 그 다음에 다른 판사 이주영인가 다른 판사는 이게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MBC 박문진 이사 선임 효력에 대해서 가처분이 2개 들어왔는데 1대1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진 거예요. 참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사들이 걸었던 거는 성소. 근데 응모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거는 패소. 이렇게 1대1이 되고 MBC만 1대1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재원이가 박문진 이사 가처분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더니 방통위가 그 고등법원에서도 또 이게 이긴 거예요. 승소. 그러니까 이제 2인 체제가 위협하다고 승소한 게 2건 고등법원이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기존의 이사들이 재판 거는 거. 여기 2개 재판에서 좌파들 2인 체제가 위협하다. 이게 판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유리한, 우리 우파 쪽에 이진숙, 방통위 쪽에 유리한 거는 또 2건이죠. 바로 이게 기존에 MBC 떨어졌던, 박문진에 떨어졌던 사람이 그런 거는 우리가 승소한 거니까. 저쪽이 패소한 거니까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남부지법의 판결. 이게 우리가 승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2대2다. 우리가 이긴 거는 박문진의 그 떨어진 사람이 걸었던 소송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KBS 박장범 이 소송에서는 2인 체제가 무효라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패소한 저 좌파들이 승소한 거는 박문진 이사 중에 기존의 이사들이 그런 가처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항고했을 때 고등법원, 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대이기 때문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혼란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2인 체제가 이게 불가피할 때 이걸 무효라고 하면 모든 게 마비되고요. 2인 체제는 전적으로 민주당 국회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2인 체제가 저는 유효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민사 재판의 김우현 수석부장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 말은 뭐 3명 이상, 4명 이상이 와야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고 그냥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한다. 제적위원 과반수니까 제적위원이 2이밖에 없으니까 2이 과반수니까 그냥 2명이 만장일치잖아.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3명이 있으면 2명이 되면 과반이 되는 거고 4명일 때는 3명이 과반이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총 5명이 돼야 된다. 또는 이게 4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들 2명 있잖아요. 김태규, 이진수. 지금 있는 위원이 이게 제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과반이면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 그 행정법원의 강재원이가 제일 먼저 2인이 위협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인용해주고 고등법원 인용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행정법원에 다른 판사는 게 또 그때 기각됐거든요. 지금 KBS 이사는
이제 강재원이가 또 배당이 의혹이 있잖아. 왜 또 MBC 이기게 해줬던 그게 12부 강재원이한테 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기피 신청 심리 중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어제 그 KBS 박장범 사장 이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저 문재인 정권 오래전부터 저도 잘 개인적으로 아는 훌륭한 게 분입니다. 이분이 그 뭐 파우치 질문했다고 막 사장됐다.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이분이 그 업적이요. 문재인 때 만든 7대 기준에 해도 7대 기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재인가 결격 사유 7대 기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박장범. 근데 뭐 청문회 3일 동안 하고 그래. 이제 바로 뭐 임명이 대통령이 뭐 하는 거니까 임명되겠고, 가처분도 이제 기각됐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훌륭한 판사들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김우현 부장처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하급심에서 계속 오락가락 혼란이 있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신속하게 딱 정리해서 2인 체제도 불가피하게 그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2인 체제도 일단 이게 그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우리 방송 업무 전체가 마비돼요.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이나 이자들은 이게 최민희 옛날에 추천했다가 안 되니까. 근데 최민희가 국회 욕심이 생겨 나가버렸잖아.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추천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2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 하나 추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왜? 추천해줘봤자 이게 5대3이거든. 3대2거든. 지금 2명에다가 국민의힘 하나 오면 3. 저기들 2밖에 안 되니까. 3대2로 계속 밀릴 거 정당성만 준다. 이래가지고 이게 마비시키 버리자.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그 결론 내려주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빨리 헌법재판 심리하니까 이제 빨리 결론 내려가지고 이진숙 위원장도 복귀를 시켜줘야 된다. 복귀를. 그래야만 이게 2명 체제니까. 그래야만 그나마 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을 빨리 헌재는 기각해서 복귀시키라. 그러면 이게 2명 체제가 합헌이 나면 바로 이게 그 힘있게 또 방송개혁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